이때까지는 사실상 물가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죠. 왜? 금이 보장해 주니까. 이 배째 그러면서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진정한 기축통화로 굳히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시점에서 꼭 알아야 할 달러의 역사는 뭐냐면 만원경을 사용할 때 달러의 역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금융시장을 만원경을 사용해서 보고자 한다면 달러의 역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달러가 패권 통화가 된 것은 처음부터는 아니었던 거죠. 기축통화는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로부터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을 거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때부터 미국의 통화 달러는 기축통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부터 현재까지 기축통화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 기축통화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시뇨리즈라는 거고요. 시뇨리즈는 뭐냐면 딱 이겁니다. 화폐 주조 이익. 무슨 말이냐면 시뇨리즈는 1000불짜리 달러를 발행했을 때 1000불짜리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100불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1000불을 찍어내고 나면 원가 100불을 빼고 나면 비용 이 원가 100불을 빼고 나면 900불이 이익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발행자, 한국의 화폐 한국은행은 5만 원짜리를 찍어내고 나면 얼마 들어가느냐 그 비용만 빼고 나면 나머지가 다 이익인 거예요. 그냥 프린팅하면 이익이 남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좋은 장사가 없죠. 이걸 시뇨리즈라고 하고요. 이 시뇨리즈 이익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은 이 시뇨리즈를 포기를 못합니다.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뭐하러 골치 아프게 원화 환율, 달러 환율 하면서 뭐 환율이 올랐네, 내렸네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그냥 우리도 달러 쓰면 되지 않아요? 뭐하러 원화 찍어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국은행은 원화를 찍어내야 5만 원짜리 한 장 찍어서 49,000원 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뇨리지 때문에 어느 나라도 발권의 매력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화폐 주조 이익이라는 시뇨리지 이펙트고요. 인플레이션 조세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화폐의 발행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지만 잠시 뒤에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화폐 발행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다는 건 뭐 이론적으로 여러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휴지 한 롤을 사는데 요거 하나 사려면 돈을 이만큼 줘야 된대요. 얼마냐면 260만 볼리바르. 닭 한 마리 사려면 돈을 이만큼 쌓아야 돼요. 당근.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해. 휘발유를 넣어준 다음에 주유소에 갔더니 기름 넣고 나서 차 주인이 칫솔을 줬는데 제가 이거 다큐멘터리 봤을 때 이분이 이 노인이 엄청 좋아합니다. 칫솔 하나 지금 기름 넣어주고 칫솔 하나 받았다고 막 완전 기뻐합니다. 가솔린 선물로 드릴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이 베네수엘라.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돼? 이런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물가가 높아진 이유가 뭐냐? 그냥 간단하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돈을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화폐가 갑자기 늘어나면 물가는 이런 식인 거죠. 자, 이 휴지의 값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닭 한 마리의 값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일이 달러에게도 있었던 거죠. 미국도 이렇게 돈 찍어내는 재미에 빠졌다가 공경을 겪게 됐던 일들이 있던 거죠.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브레튼-우즈 조약이라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따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거니까 그냥 간단한 내용만 설명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늦게 참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육군이 없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참전했기 때문에 미국은 나머지 참전국들에게 군수물자를 대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엄청나게 부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패전국이 생기고 전쟁 후에 그 피폐해진 경제를 가진 나라들에 비해서는 미국은 엄청나게 좋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금이 통화와 화폐와 금이 태환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전 세계의 70%의 금이 미국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실공히 기축통화국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미국이 모든 통화의 중심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 통화는 금하고 연동했는데 금이 다 미국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브레튼-우즈 조약 때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에 대해서 1온스당 35불을 연동해서 바꿔주는 제도를 시작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미국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린드 존슨이라 그래서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를 부르짖었던 대통령이 엄청나게 재정 비용을 썼고 거기에 이어서 닉슨 때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는데 15년간 거의 15년간 엄청난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고도 졌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느냐고 전쟁 군비 때문에 달러를 너무나 많이 찍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금을 돌려달라는 유럽의 요구에 응할 수 없게 돼버려서 이때 이제 더 이상 금을 달러와 연동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닉슨의 금태한 정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1971년이고 금태한 정지 선언이 8월 15일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전 세계의 돈이 금과 연결되는 고리가 끊어지게 돼요. 이때부터 명실공히 종이화폐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화폐가 종이로만 이루어진 게 되고 그 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금과 그래서 1816년에 금본위제, 79년에 금본위제, 그 다음에 31년에 금태한 정지 잠깐 했다가 44년에 아까 말씀드린 1온스당 35불 하는 브레튼-우즈 이게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금이 달러를 혹은 통화를 보증해 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조금 이따 영상 보시면 더 이해하실 수 있는데 무한대로 혹은 원하는 만큼 통화를 찍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를 찍어낸 만큼 금이 있어야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금의 양만큼만 찍어내게 되기 때문에 달러를 마음껏 찍어낼 수도 없고요. 금에 연동하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물가가 없어요. 이때까지는 사실상 물가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왜?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죠. 왜? 금이 보장해 주니까. 조금 이따 왜 물가가 없었는지, 물가가 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을 볼까요? 자, 집중해서 좀 보시면 재밌습니다, 영상이. 예, 그래서 간단하게 잠깐 영상 보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This is the world monetary systems. From 1873, when Germany went on the classical gold standard, where each unit of currency is backed up by an equivalent amount of gold in the treasury. In the United States, $20 bill, $20 gold piece in the vaults. Go into any bank, slap down your currency, which was a receipt for money, a claim check on money, ask for your money, gold and silver, and they would give it to you. So this shows, this is currency, this is money. Otherwise, there was no reason for any government to store gold in their vaults and then print this currency that was backed by gold. This is what gives confidence in that, and it gives governments the ability to start this scam in the first place, where they print these receipts for gold, and then they can print more of them than gold that exists. And that happened when we got to World War I, and all the combatants stopped redemption rights. You could no longer go in the bank and trade your pounds, lira, marks, francs, no longer redeemable in gold, and they lit up the printing presses and started printing like crazy. Then between the wars, they went on something called the gold exchange standard, where currencies would be backed partially by gold. So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Federal Reserve Act of 1913, the Federal Reserve was allowed to put $50 worth of claim checks on gold, currency in circulation, backed up by only $20 worth of gold. So it was a 40% reserve ratio. For every $20 gold piece in the vault, they could put $50 in circulation. We're the dollars of the nation on parade. We're the biggest batch of dollars ever made. Oh, we used to march by millions, but now we march by billions, and maybe we'll be trillions for your dead. We're the dollars. Then we get to 1944. Now, during both wars, Europe paid the U.S. with gold. During World War I, the U.S. didn't get into the war until the very end of it. We didn't really have troops on the ground here in any quantity until the last 6 months of the war. So for the first 4 years or so, we're selling you all of, you take
all of your young men off of the farms and turn them into soldiers. You take your factories that make toasters and they start making machine guns. Your factories that made cars are now building tanks. And so you turn your economy toward war, and all of your consumer goods and your grains had to be im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and you paid us with gold. Then in World War II, Hitler starts saber rattling in 1936, annexes Austria in 38, invades Poland in 39. Pearl Harbor wasn't until the end of 1941. We didn't have troops on the ground until, I believe, August of 42. So again, there's like 6 years where you're paying us with your gold and we're selling you stuff. This is where Americans have this myth that war is good for the economy. War is good for the economy if you're not in it and you're selling them the tools of the trade. Yes, America's national income gets bigger and bigger. In 1943, it was $142 billion. That was double the 1939 figure, triple the figure for 1933. But by the end of World War II, the U.S. had 2/3 of all the world's monetary gold, the central bank gold, and the rest of the world had to share the other third, and Europe had none. So the world monetary system was no longer going to work. It would collapse. But we had made all these loans of dollars to Europe, so Europe was flooded with dollars. And so representatives from around the world met at Bretton Woods, New Hampshire in 1944. They came up with a new world monetary system called the Bretton Woods system, where every currency on the planet, with the exception of just a few, they would be backed by the US dollar, and the US dollar would then be backed by gold at $35 per ounce. This gave confidence to all currencies. So this gave the world stability, and it pegged all the world's currencies to each other through the dollar to gold. So there was no such thing as the Forex. Currencies didn't float. The exchange rates were fixed year after year, and this helped to make world trade boom. Then the dollar standard starts because we kept on printing dollars. Under the Bretton Woods system, there was no reserve ratio established where the US actually had to have a certain amount of gold for how many dollars we created. So we had done a bunch of deficit spending for Korea, for Vietnam, for Johnson's Great Society, and it expanded the currency supply, the amount of paper dollars in circulation, and exported them all over the world. And then in the 60s, Charles de Gaulle, president of France, realizes that we don't have the gold to back up the dollars. Le fait que beaucoup d'États acceptent par principe des dollars au même titre que de l'or entraîne les Américains à s'endetter, et à s'endetter gratuitement vis-à-vis de l'étranger, car ce qu'ils lui doivent, ils le lui payent avec des dollars qu'il ne tient qu'à eux d'émettre. Nous estimons nécessaire que les échanges internationaux soient établis, comme c'était le cas avant les grands malheurs du monde, sur une base monétaire indiscutable et qui ne porte la marque d'aucun pays en particulier. Quelle base? En vérité, on ne voit pas qu'il puisse y avoir réellement de critères, d'étalons autres que l'or. And he starts asking, France asks for their gold and trades in the dollars. And at that point, other countries saw this and start jumping on board. And the U.S. lost 50% of its gold from 1959 to 1971, but we still had in 71 about 12 times more dollars that we had created than there was gold. And this run on the bank, basically, the U.S. now being the bank, this is a giant worldwide bank run, because the U.S. for the second time had committed a fraud and created more receipts for gold than there was gold. It's that simple. Then finally the markets sort of sensed this, and Nixon was forced to take us off the gold standard, because if he had paid out gold until it got to zero, once we couldn't pay on some of those dollars, the entire worldwide monetary system would have collapsed.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except in amounts and conditions determined to be in the interest of monetary stability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n full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ose who trade with us, we will press for the necessary reforms to set up an urgently needed new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d on August 15th, 1971, all the world's currencies became fiat currency. I don't know why the rest of the world didn't rush out and hang him, but they didn't. They just all went along with this. To our friends abroad, I give this assurance. The United States has always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a forward-looking and trustworthy trading partner. There have been thousands upon thousands upon thousands of fiat currencies throughout history, and there isn't one that survived. It is a 100% failure rate. And we started this experiment where all the world's currencies would be fiat currencies simultaneously in 1971. But what we have here, 30 to 40 years, different monetary system, 30 years, 28 years, 39 years plus. 잘 보셨나요? 뭐 되게 황당한 데도 다 있다 생각되시죠? 막 라이브 하다 말고 영상 틀어주고 막 준비도 안 되셨는데 집중 안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사실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높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의해 봤고요. 결론 이겁니다. 배째 이렇게 된 거죠. 예, 닉슨이 배째 그러면서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드골 대통령이 똑똑하죠. 눈치챘잖아요. 쟤들 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사실 드골이 똑똑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별 여러 가지 일들이 유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달러가 너무 떨어지니까요. 예, 이거를 차익 거래가 막 생기기 시작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다 알려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드골이 말했던 걸 기억해 보십시오. 돌려달라. 이제 정산하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근본이제를 딱 끊어버렸으니까 더 좋아졌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훨씬 더 취약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달러가 진짜 강한 거를 믿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서 시작된 작은 소문에 의해서 달러를 버리게 돼버리면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돼요. 예전엔 금이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금을 다시 확보하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는 기축통화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진정한 기축통화로 굳히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었으니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가 헨리 키신저와 이 압둘라 국왕의 밀양 얘기입니다. 키신저는 천재죠. 지금도 요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코로나 직전에도 사실 트럼프를 진정시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트럼프가 진정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지금 미국의 마크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이때 이 사람은 73년도에 이 압둘라 국왕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뒤를 봐주겠다. 결국에는 이제 이거 말고 여러분이 달러의 역사를 좀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시면 미국의 채권 트레이더가 한 명 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냐면 군비에 관련된, 전쟁에 관련된 지원을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하게 돼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약속은 뭐였냐면 오일을 팔아서 번 돈은 미국 국채를 한다는 게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국채를 니네 그런 식으로 하면 나 팔아버리는 수가 있어 라고 한번 위협했다가 뒤지게 당했습니다. 미국한테. 근데 그럴 정도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식적으로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나면 안 돼서 미략이었잖아요. 그래서 부회로 갖고 있다가 그게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했고, 이때 미국에서 지원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람코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협약이 시작됐고, 이 협약은 왜 중요했느냐? 사실 오일 쇼크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의도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제 오일이 없어서 모든 나라가 쇼크를 받았을 때 오일은 오직 달러로만 거래되니까 그걸 우리가 페트로달러라고 하죠. 페트로달러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와 오일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비가 결합된 작품이 페트로달러고요. 결국 오일 쇼크가 오니까 1차, 2차 오일 쇼크가 오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확실히 각인됐어요. 달러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구나. 왜? 달러가 없으면 뭐가 없어? 기름을 못 사. 우리나라는
원유가 절대적이죠? 전부 수입하니까요. 이런 나라가 뭐 전 세계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나라가 전부 다 머릿속에 우리는 달러 없으면 죽어 라는 생각을 심어준 게 페트로달러입니다. 이거를 좀 전에 보여드린 키신저가 만들어낸 작품이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은 이제 얘기 못 드려요. 이게 굉장히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9.11을 터트린 애들, 그 다음에 IS 이런 애들 전부 다 이슬람에서는 두 개의 커다란 그 흐름이 있죠. 강경주의자와 온건주의자가 있는데, 강경주의자가 뭐냐면 순위파예요. 순위파. 그 다음에 온건주의자가 시아파입니다. 9.11도 그 다음에 IS도 전부 강경주의자, 순위파고, 순위파의 종주국이 어디게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을 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IS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정작 주범을 이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를 봐주기로 했고, 유일하게 안 그런 사람 한 명 있죠. 트럼프라고. 그걸 깼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에겐 혈맹이란 없죠. 어쨌든 그런 오랜 동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약속을 미국은 지켰고, 미국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펙은 정말 무너지지 않는 아주 커다란 힘이었죠.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란은 왜 미국에게 밑보였냐? 중동에다가 원유 거래 시장을 독자적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페트로달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항했다가 당한 곳은 이라크도 있고 이란도 있고 또 중국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어떤 페트로달러의 역사에 의해서 미국은 달러는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기축통화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전 세계에 국제 대출된 돈의 65%가 달러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 지금 기축통화기 때문에 만약에 위기가 오면 언제나 달러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부도가 납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국가 부도의 날 영화 있죠? 우리나라 그 외환위기, 우리나라 멀쩡했어요. 사실은 상당히 괜찮은 상태였는데 부도 났죠? 왜? 달러가 없어서. 지금도 그래서 한국은 무조건 어때요? 외환 보유액이 얼마라고 그것부터 말하고 시작합니다. 예. 그럴 정도로 전 세계가 모두 달러를 얼마큼 들고 있느냐에 전전긍긍한 구조가 이미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그 리저브 통화, 이게 외환 보유액이에요. 외환 보유액의 대부분은 달러로. 그래서 지금도 달러 외환 보유액 달러를 갖고 이 나라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를 따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게 또 중요합니다. 결제통화. 결제통화의 대부분이 사실 한때는 70%, 80%까지 갔었어요. 지금 유로화와 위안화가 사실 거치게 공격을 해오고 있는 거고, 이 결제통화를 통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게 중국의 CBDC입니다. 디지털 커런시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미국이 지금 쇠퇴하긴 했지만 어쨌든 전 세계 결제통화의 1위고 압도적인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기축통화인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들로 보면은 미국은 뭐 키신저를 통해서든 어쨌든지 간에 오일머니라는 페트로달러라는 개념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기축통화로서 위치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치가 페트로달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는 했지만, 처음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시뇨리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발행돼서 약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그거를 이제 조절하는데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영상을 볼 건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 면 말고 이번에는 또 다른 면, 어떤 면이냐면 통화, 화폐라는 면으로 달러를 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베네수엘라가 휴지 한로를 하는데 돈더미를 이만큼 가져가야 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그냥 있는 그대로 물가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달러의 역사를 배웠는데 금태환이 끊긴 뒤에 생각하면 달러도 베네수엘라 통화처럼, 볼리바르라고 부르는 그 통화처럼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달러도 그 베네수엘라 통화처럼 많이 찍으면 똑같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나요?
그죠? 원래 달러도 금에 연동하면 달라요. 베네수엘라는 금에 연동을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해도 돼요. 그냥 종이 화폐니까. 근데 달러가 금에 연동을 할 때는 기축통화로서 달라요. 근데 이제 달러도 연동이, 보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많이 찍으면 어떻게 돼요? 돈값은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어? 페트로달러야? 역사 재밌네? 닉슨이 배째라고 했다고? 뭐 이런 거 다 재밌는데 그렇게 보시면 계속 머릿속에 기축통화니까 달러에 대한 믿음이 이만큼 높아진 채로 계속 있으시면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 안 나다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그런 거를 숨기고 가리고 그럴듯하게 해서 그렇지 본질적으로는 베네수엘라 통화나 볼리바르나 달러는 똑같이 취약한 거죠. 많이 찍으면 값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쪽 면을 보셔야 금융시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또 보시겠습니다.